핵실험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안보에 위협적인 요소인데요. 북한 핵실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북한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년 3월부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네. 소위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진작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준비는 핵실험장 준비는 최소한 작년 3월 이후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북한이 그런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부분에서 북한이 뭐 물론 이제 우선 작년에 작년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전술핵 무기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핵무기 전체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생산을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또 특히 이 전술핵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소형화된 경량화된 핵탄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북한이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로 그런 부분에서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짜 7차 핵실험 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카드가 있습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대응 카드를 쓰겠다라는 거는 아마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7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남북 관계를 현재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질적으로 뭐 큰 그 이 차이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부처들이 이게 지금 외교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저희 부도 그렇고 같이 연합을 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긴밀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대응과 관련해서요. 예. 사실 대통령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세계가 주목을 한 그 워딩이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자체적인 기존의 어떤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핵 우산을 공유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화두를 던진 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바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바로 들여오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자라는 얘기다라는 취지의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 대통령실의 취지가 대통령의 의지를 바르게 올바르게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이관섭 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무역 국가 입장에서 NPT에 위배해서 우리가 보복을 당하거나 뭐 이런 부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 큰 이 주름살을 쥐게 될 수 있는 만큼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 전술핵을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부분도 단순히 그게 뭐 우리 핵에 대한 우리 대응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반드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게 한반도 굳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한반도 비핵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그리고 또 핵이 우리 한반도에 있든 주변 그 위치 어디에 있든 그 핵을 사용해서 응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예. 남북관계 교류 중에 우리가 뭐 지원하는 것도 인도적 지원도 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 특히 이산가족분들은 지난 5년간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이 됐거든요. 이거야말로 가장 인도적인 그 남북관계 문제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북쪽뿐만 아니라 우리 남쪽의 이산가족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많이 준거로 얘기하는 것이 독일의 동방정책인데 그 독일의 동방정책도 사실은 시작이 이산가족 상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베를린 네. 장벽이 이제 세워지고 강제로 이산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도록 강제로 지금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혈육을 못 만난다는 거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초에 신고를 받은 거가 한 13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네.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4만여 명밖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네. 또 윤석열 정부 앞으로 이제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그 4년이 지나면은 거의 이제 남아 계시 직접적인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네. 그렇죠. 평균 연령이 지금 한 80세가 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가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추석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답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이슈인 만큼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